전일 양시장이 1%대로 밀렸지만 그 안에서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투자 전략 두 분과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특징주들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이 나인테크입니다. 중대형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한경래 연구원이 쓴 리포트 내용인데요. 지난해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라미네이션 스태킹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며 LG화학 폴란드 1공장, 남경 그리고 국내 생산 라인의 메인 장비 벤더로 공급 중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이 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서 끝이 나기는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일단 뭐 나인테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LG화학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 부분부터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인테크를 보게 되면요. 어제 방송 끝나고 가면서 LG화학 63만 원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방송 중에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었나요? 네. 새벽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냥 단기 악재란 성격들을 모두 다 반영한 흐름들이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오면 일단 저점 매수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또 하나의 변동성은 다음 주 이어질 테슬라의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데이죠. 이쪽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추가 변동성은 남아 있되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되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흔들리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떤 과거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기존의 장비 회사들이 2차 전지로 넘어가기에 상당히 좋은 어떤 기술력을 조금만 더 확보하게 되면 좋은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인테크도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남경 공장에서 테슬라 원형 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LG화학이 증설을 하면서 나오는 또 수혜다라는 측면들도 같이 부각되면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주가는 일단 지금 어떤 상승을 시도를 하게 되면 계속 차익 매물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까지 나오면서 지금 한 뭐 200% 이상 증가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어느 정도 좀 고무된 분위기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화되는 어떤 그 가시화가 아마 하반기 쪽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1,000억대는 싼 편이죠.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 쪽에서 PRD 계산을 해보게 되면 뭐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흔들림 쪽에서는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요. 탄력은 아마 좀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 쪽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3,500원대를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또 하나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인테크라는 특징주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PCL입니다. 항체 진단키트 업체인데 약국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일 뭐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도 상한가로 끝이 났는데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항체 진단 키트가 지금 FDA에서 이제 승인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수젠텍이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 EUA라고 그걸 좀 받았고 이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회사에서는 되게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받은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신속 진단이 한 10분 안에 이걸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죠.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14개 정도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L이 그 중에 또 한 업체가 또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이게 약국에서 판매가 되니까 사실상 이제 또 매출액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게 국내법상으로는 이게 뭐 임신이냐 당뇨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키트 외에는 사실은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만 되면은 상당한 좀 매출 상승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 올해 1분기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매년 적자를 받고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2분기에는 129억 원 정도의 대규모 흑자가 났습니다. 결국 진단키트 수출을 통해서 상당한 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로는 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변수는 그 이제 백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게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10월 달에 뭐 모더나가 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될지 아니면 화이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월이나 11월경에 분명히 백신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상상이.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유의미한 효과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제 다 일단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 아직까지 뭐 9월까지는 크게 뭐 나올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모멘텀을 받아서 더 움직이겠지만 그 10월이나 11월에 좀 백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시고 이게 사실 그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를 단기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백신이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 백신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목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기업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시총 기준으로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은 지금 오늘 또 시초까지 또 급등할 텐데 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 좀 해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한번 FDA 승인이 좀 날 때까지는 한번 홀딩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L 저희가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8월 한 달 해외 법인에서의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면서 오리온의 주가 전일 또 강세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상반기 때 실적과 이제 3분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네. 저희가 잊혀졌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음식료 업종은 괜찮다. 3분기도 실적 좋다라는 얘기인데 주가는 조정을 좀 기간 조정식으로 쭉 받았었죠. 2분기 실적 끝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기반으로 또다시 떠오르는 특히 만약에 시장이 약간 좀 정체되거나 재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도 부각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음식료 업종은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료 업종 쪽에서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해외 법인 쪽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는 쪽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산 라면 먹는다. 미국에서도 한국산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K 브랜드가 괜찮다라는 네.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 쪽 다시 매출의 기회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이 좋다, 해외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뭐 브랜드 중에서 제주 용암수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저 깜짝 놀라신 분위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못 마셔봤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요? 네, 근데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거기다 닥터유라고 하는 과자는 제가 들어봤어도 닥터유 드링크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그것도 네, 아시게요. 하여튼 뭐 인기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도 뭐 건강 기능성 음료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그런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트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시장 조사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1,100억대. 그래서 작년 동기보다 대비 한 10% 이상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횡보하고 그리고 또 주가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중기 지지권역에서 반응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전고점대 영역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특히 실적이 괜찮다는 쪽에서 나올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전고점을 목표로 하고 대응한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크게 좀 고개를 들었는데 전고점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일
전일 나란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를 전일 봤으니까 오늘은 기아차로 준비를 해봤고요. 기아차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신차 출시 효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 한국형 뉴딜 그리고 친환경차 수익성 모멘텀 등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현대차 증권의 장문수 연구원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차장님? 일단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의 좀 그 눌림목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자동차 쪽으로 좀 가장 수급이 몰리는 건 일단 밸류에이션이니까 올랐어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큰 업종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평가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도 섹터들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약간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자동차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보다 또 유독 강했던 게 현대차에 비해서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는 확실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모멘텀을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또 수소차는 수소 트럭으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언론이나 투자분들한테 확실하게 그걸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도 여전히 제네시스 브랜드로 잘 하지만 거기다가 친환경차까지 정말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인식이 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이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소외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기아차 같은 경우 수소차는 하지 않습니다. 수소차는 아니고 전기차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보니까 2027년까지 한 7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특히 전기차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사실 좀 강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아마 니로 같은 이제 전기차가 워낙 또 잘 팔리는데 아마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있다면 기아차는 텔룰라이드라는 그 SUV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정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출시됐으면 무조건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디자인도 너무 좋고 네. 그 현지 평가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자동차 잘 팔리는지 알려면 재고일수 보면 되잖아요. 재고일수가 미국에서 지금 10일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그냥 이제 그 재고가 있으면 바로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재고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인기 모델인데 이 텔룰라이드가 지금 장기 흥행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차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또 카니발이라는 또 신차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당분간 좀 기아차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좀 올라서 약간 숨고르기 나오겠지만 조정받을 때 계속 비중 확대하시는 의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속 한 6만 원까지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현대기아차의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아차의 주가 상승 흐름 6만 원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KCC를 준비해봤습니다. 실리콘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이 자회사 KCC 실리콘을 신규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전일 이제 밝혔습니다. 주가 7%대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물적 분할 소식이 LG화학과 KCC 네. 두 종목에 다 전해졌는데 주가 흐름은 상당히 엇갈렸네요. 네. 네. KCC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물적 분할한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실리콘 사업부를 분할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유수의 회사죠. 실리콘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모멘티브 퍼포먼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적 자체가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이제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지금 변화인데 반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이었던 부분들, KCC는 반대로 저점대였던 부분들 이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연결시켜서 저는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실리콘을 배터리에 넣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이쪽에 대해서 또 테슬라가 그런 쪽에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만약에 공개 쪽이 실리콘을 이용을 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그 다음날 KCC는 급등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살짝 있다라는 쪽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또 이제 지금 1,000억대 정도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 신탁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통 물량 수의 한
10%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건자재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인테리어 관련된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호재에 비해서 지금 PBR로 따지게 되면 0.5배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를 끄는 모멘텀이 될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월봉상의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밀렸죠. 특히 지금 지난번 15만 원대 중반이라고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대표적으로 못 올라온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지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9만 원대, 20만 원대까지는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변화의 흐름들을 촉매제가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일단 싼 가격인 만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네, 자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KCC까지 두 분과 전일의 특징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봤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그 네. 이렌텍이라는 기업 좀 가져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실 사업을 해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어쨌든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 팩하고 그다음 스마트폰 이제 그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매출 비중은 지금 스마트폰 쪽에 들어간 케이스가 한 51%, 배터리 팩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멘텀들이 각각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그 법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인도와 중국이 좀 분쟁을 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거기다가 화웨이가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스마트폰 쪽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좀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사 이게 신흥국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결국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이렌텍의 매출도 당연히 좀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배터리팩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좀 납품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특히 인도가 그 이륜차 시장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 이륜차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팩이 납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쪽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그 전자담배 있습니다. 전자 그 KTNG가 만드는 이름이 릴 솔리드라고 하는데 네. 릴 솔리드 2.0인데 이걸 만들어서 단독으로 이제 KTNG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 전자담배 매출은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꺾이는 게 아니라 뭔가 모멘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렌텍은 좀 주가 상승의 좀 초입 국면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격 전략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조금 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하락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하죠.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 어제 종가 정도 한 5,950원 정도면 좀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위쪽에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 한 6,7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아래쪽에 5,50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의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화웨이 제재와 중국 그리고 인도 분쟁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9월 16일에 KT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내용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장님은 목표 주가 6,7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게요. 고맙습니다.